자, 레브님 조홍 움직여 보세요. 제가 권한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신의 캐릭터로서 말씀을 하고 싶으면 자기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번째에 impersonate이라고 있어요. impersonate. 네 번째. 그걸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자 그 채팅창이 있잖아요. 채팅창이 보시면 색깔 바꾸는 거 있죠? 그 색깔을, 자기들 색깔들을 하나씩 지정해서 써주시겠어요? 검은색 빼고. 검은색은 제가 쓸게요. 이건 눈뽕인데요, 눈뽕. 검은색은 제가 쓸게요. 아, 황금색 하시려고? 황금 투구 쓰니까. 정말은 드립은 잘 없어요. 자, 민호강님도 색깔 바꿔주세요. 글자색. 자, 이제 그냥 여러분들 아이디로 안 부르고 캐릭터로 부를게요. 그 채팅창에 보시면 글자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민호강님도 검은색 말고 다른 색으로 색깔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캐릭터로만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육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룰북을 읽어보셨거나 영상을 보시거나 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네, 대답을 좀 해주시죠. 아, 다들 그러니까 룰북을 한 번씩 보시려고 노력은 하셨군요. 아,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그 셀렉션 창에 보면 버튼이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파워라고 하는 건데, 파워. 그냥 이걸 통해서 공격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이런 파워들은 총 3개의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초록색 at will power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한 없이 행동만 가능하면 무한으로 쓸 수 있어요. 초록색 at will power. 행동만 가능하면 무한으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은 인카운터 파워라고 해요. D&D에서는 한 번의 전투를 인카운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몹들과 싸워서 그 몹들하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인카운터라고 해요. 인카운터 파워니까 전투에 한 번씩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짧은 휴식을 취하면 이 인카운터 파워가 회복이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인 데일리 파워. 데일리니까 하루 파워죠. 하루 파워. 이 데일리 파워는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여기 단편에서는 그냥 게임에서 한 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3가지 개념을 이해하셨죠?
네, 그건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다른 걸 먼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D&D에서 적어도 D&D 4판에서는요 초심자들이 배울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투를만 배우면 돼요. 어차피 D&D 특히 4판은 전투를 위한 게임이거든요. 전투를만 배우면 솔직히 4판 다 배웠다라고 대충 4판 대충 알아요.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D&D 4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파워 읽는 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채팅을 한번 치지 말아보세요. 채팅을 치지 말고 지금 채팅창에 다들 절명의 일격 파워 보이시나요? 네, 채팅창 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을 못하겠죠. 일단 절명의 일격 파워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명의 일격 파워가요, 일단 절명의 일격이라고 해서 여기 파워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클래스에 어떤 레벨 때 쓰는 파워인지 되는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바리안 공격이면 바바리안 직업이 쓰는 레벨 1대 파워라는 설명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일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파워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면 at will이고 빨간색이면 encounter고 회색이면 데일리라고 설명했고, 그게 어떤 건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들은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파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민호광의 절명의 일격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무기 키워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초의 힘을 사용하는 파워이기 때문에 여기 태초 키워드를 가집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파워에 다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턴에 3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총 3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스탠다드 액션이라고 하는 기본 행동, 그 다음에 무브 액션, 빅서리 무브 액션이라고 하는 이동 행동, 네, 마지막으로 마이너 액션이라고 하는 간략 행동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행동을 각각 자기의 턴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홍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조홍은 일단 이동 행동을 써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행동은 평상시에는 그냥 선언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알챔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돌격이 스탠다드 액션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격으로 이렇게 스탠다드 써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액션은 공격이 따라오잖아요. 여기 공격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동 후에 기본 근접 공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제가 기본 근접 공격은 숫자 1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매크로 버튼에. 그리고 기본 원거리 공격은 숫자 2라고 또 매크로 버튼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 근접 공격은 다 숫자 1이 붙어있는 기술을 쓰시면 돼요. 알챔에게 기본 근접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챔의 AC는 지금 16이거든요. 여기서 타격 판정을 할 때 상대방의 방어도보다 내 공격 굴림 값이 이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높거나 같으면 타격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게 마이너 액션입니다. 마이너 액션은 작은 행동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우라를 킨다던가, 물건을 든다던가, 문을 연다던가, 무기를 바꾼다거나, 화살을 장전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마이너 액션으로 처리해요. 물약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기본 행동, 이동 행동, 간략 행동이 있고 요것들을 영어로 스탠다드 액션, 무브 액션, 마이너 액션 요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동 행동은 그냥 이동을 선언하셔서 쓰면 되고 나머지 행동들은 버튼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쓰는 건지 자 매크로 버튼에 커서를 올려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동 행동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매크로가. 그때는 이동 행동을 써서 그 행동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모의 전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캐릭터들 잠시 쉬어보세요. 잠시만 스탑. 자, 여러분들을 여기다 둘게요. 여러분들 눈앞에 코볼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진영은요 제가 그어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이걸 집어야지. 자, 제가 진영을 아이고 왜 이래? 야, 자, 제가 지금 네모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쳤죠. 여기에 본인들 진영 한번 마음대로 배치해 보세요. 자, 배치 끝났습니까? 조정이 안 돼요? 잠시만요. 렌님 맞으시죠? 민호강이 권한 드렸는데 왜 조정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조정 안 돼요? 캐릭터 풀었다가 다시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아까 전까지 잘 움직이셨잖아요. 조정 안 돼요? 캐릭터 안 움직여져요? 이렇게? 자, 잠시만요. 렌님. 아니요. 임퍼스네이트 한번 스피킹 에즈 민호강 요거 한번 X 표시 눌러서 꺼보세요. 그리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채팅창에 보면 스피킹 에즈 민호강이라고 되어 있죠. 맵툴 채팅창에 거기에 옆에 빨간색 X1이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채팅으로 맵툴 채팅으로 캐릭터 선택 한번 해제했다가 다른 거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민호강 선택해 보세요. 그래도 셀렉션 창에 아무것도 안 떠요? 제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자, 렌님, 민호가 움직여 보세요. 셀렉션에도 창 잘 뜨죠? 네. 자, 배치 그렇게 하시나요? 배치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면 제가 이니셔티브를 굴려드립니다. 각자 이니셔티브 창에 이니셔티브가 떴죠?
그러면 코볼트 투석병부터 공격을 할게요. 네, 코볼트 투석병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상한 액체를 꺼내서 돌멩이에 묻힙니다. 그러더니 미노타우루스를 향해서 슬링을 던져요. 하지만 공격은 어이없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조옹의 턴이군요. 참고로 본인 캐릭터의 커서를 올려보시면 여기서 하나 설명을 더 드려보죠. 자기들 캐릭터 커서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레벨, HP 뭐 이런 거 다 보이죠? 이거 읽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레벨은 레벨이고 템프 HP는 임시 체력이란 거예요. 저기 알챔님 성스러운 신성의 하염 한번 써보시겠어요, 알챔님? 자, 이렇게 되면 알챔의 효과에 의해서 신성의 하염 효과로 임시 체력이 생겨요. 이 임시 체력을 템프 HP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템프 HP는 그냥 일종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방어막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을 받으면 임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시 체력이 먼저 깎이고 그 다음에 HP가 깎여요. 이해 가시죠? 잠시만요. 더 읽는 법 설명드릴게요. 다 읽는 법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홍님이 행동하십시다. 그 다음에 A씨는 방어도고요. 폴트는 그냥 뭐 인내 내구 이런 식으로 역시 특정 수치를 나타내는 방어도예요. 그 다음에 리플렉스도 반사 방어도고요. 윌은 의지 방어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무브라고 있죠. 무브. 이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의 개수예요. 지금 조언 같은 경우에는 중갑을 입고 있기 때문에 5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AP, DIP가 있는데 이 AP를 액션 포인트, 행동점이라고 하고 DIP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HS는 힐링 서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을 치유할 때 그 치유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HS라고 말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이 HS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HP 4분의 1을 회복해요. 알챔님, 치료의 주문 한번 써보시겠어요? 알챔님, 치료의 주문 한번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힐링 서지를 하나 소모하고 7을 더 추가해 준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전투를 하면서 자신의 HS를 잘 고려해서 전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HS를 소모하지 않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건 좀 더 고급스러운 마법이나 그런 거죠. 이거는 힐서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 HP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홍님 행동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캐릭터 커서 위에 그 능력치 읽는 법은 다 배웠으니까. 자, 일단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이동, 네, 이동 행동이고요. 네.
참고로 이렇게 움직이실 때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장애물이 걸리잖아요. 요렇게. 이때 움직일 때마다 스페이스를 이렇게 한 번씩 가볍게 눌러주면 자신의 움직인 칸을 고정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조홍님. 꾹꾹 누를 필요 없고 가볍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 행동을 해주십시오. 다가갔군요. 그 다음에는요. 네. 공격 파워를 쓰셔서 공격하시면 돼요. 조홍은 칼을 빼들었으나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손이.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동 행동이랑 기본 행동 쓰셨네요. 간략 행동만 남았는데요. 간략 행동으로 아우라를 키시면 딱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자세를 취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이 자세는 본인께서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턴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정마의 턴이군요. 아, 참고로 하나 더 마지막 정마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턴 종료 보시면 내성굴림이라고 있죠. 내성굴림. 이렇게 한 캐릭터가 자신의 턴을 끝낼 때마다 내성굴림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어떤 효과에 걸리게 되면 내성굴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내성굴림은 항상 자신의 턴의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턴 종료 버튼에 자동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걸리면 그 효과가 가로치고 내성굴림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 내성굴림을 해서 내성굴림에 성공하면 그 효과가 풀린다는 의미예요. 내성굴림은 일반적으로 20년치를 굴리고요. 10 이상이 나오면 그 해당 효과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내성 성공.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정만님 행동하십시오. 넵. 네. 아, 참고로 아군은 장애물로 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매직 미사일은 애초에 공격 굴림조차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어디에 쏜 건가요? 일단 공격하시기 전에 항상 그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게 제가 편해요. 정마는 오브에서 오브가 맞나? 아이템이 뭐지? 아, 완드에서 매직 미사일을 소환해서 그대로 초크병의 어깨를 매직 미사일로 관통시킵니다. 좋습니다. 기본 행동 쓰셨고요. 이동행동, 간략행동 그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너무 진중하게 전투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다 한 번씩 해보자는 거죠. 아, 참고로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있나요? 네. 이렇게 언패를 하시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언패하신 걸로 제가 판정하겠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매크로를 안 만들었군요.
이렇게 만약에 엄폐를 하시면 그 상대방의 원거리 공격 같은 거에 그 모든 방어 플러스 2 보너스를 받거나 상대방이 엄폐 대상에 공격할 때 마이너스 2 페널티를 받아요. 말이 좀 빠른데 그냥 엄폐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투하면서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간략 행동 남았네요. 간략은 안 쓰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턴 종료 버튼 누르세요. 코볼트 초크병 2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조홍하고 초크병 2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인접한 적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적의 허점을 노려서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회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접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자, 이 기회 공격은 무조건 기본 근접 공격만 가능해요. 자, 초크병은 조홍을 무시하고 마구 움직입니다. 조홍님, 기회 공격하세요. 조홍은 초크병의 틈을 노려서 공격을 가했지만 초크병은 재빠르게 그의 바스타드 소드를 피해 나가면서 움직였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크병이 이렇게 인접한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기본 활동 보시면, 기본 활용해 보시면 시프트라고 있죠. 한 번씩 눌러 보시겠어요, 다들? 시프트. 그리고 내용을 읽어 보세요. 그렇죠. 한 칸만 시프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시프트 하겠습니다 하고 시프트 선언하고 이렇게 한 칸만 움직여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일단 시프트 하고요. 잠시만요, 왜 이렇지? 시프트 하고 그대로 조홍을 향해서 창을 내찌릅니다. 하지만 코볼트의 창은 조홍의 두터운 갑옷을 뚫지 못했어요. 턴 종료합니다. 초크병 1도 움직입니다. 초크병 1은 조홍에게 다가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홍의 양옆을 초크병 둘이 둘러쌌죠. 이거를 협공이라고 해요. 협공. 이렇게 협공 상태가 되면 전투 분리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공격 굴림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보너스를 받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조홍이 모든 방어에 마이너스 2니까요. 공격 굴림 보너스 2를 더하겠습니다. 하지만 조홍의 두터운 갑옷을 역시 뚫지 못했어요. 아쉽네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코볼트 투석병은 조홍을 향해서 슬링을 던집니다. 돌팔매질을 해요. 조홍을 향해서. 그리고 돌팔매가 그대로 조홍의 황금 투구를 세게 때립니다. 조홍은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민우광의 턴이군요.
네, 이동하시고요. 참고로 돌격 같은 걸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러면 얘 역시 전투분리 보너스를 받죠? 협공 상태니까요.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강님. 민호강, 여러분들 다 그 파워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뜨잖아요. 공격 창이 뜨잖아요. 거기 보면 넘버 오브 타겟, 어택 보너스, 데미지 보너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넘버 오브 타겟은 공격 타겟의 숫자를 적는 거고요. 특별히 뭐 공격 굴림의 보너스를 받으면 어택 보너스 플러스 1을 넣고 데미지의 보너스를 받으면 데미지의 보너스 받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민호광님 같은 경우에는 협공으로 코볼드 초크병 1을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 굴림의 플러스 2 보너스를 받으셔서 공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공격 굴림의 플러스 1을 넣으시고 다시 한번 공격해보세요. 네. 민호광의 도끼가 그대로 초크병의 머가리를 찍어버립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군요. 자, 이동 기본 쓰셨네요. 마이너 액션 쓰실 거 있을 것 같은데 보호자의 아우라를 켜보시는 게 어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우라가 커지고요. 방어도도 올라가야겠네요. 보호자의 아우라 효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데 보호자 아우라의 효과라고 맨 아래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요, 그 셀렉션 창 맨 아래에 네, 아우라 내 적이 시전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공격하면 공격 굴림에 마이너스 2 페널티 받는다. 어그로 끌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서커가 처음에 분노하지 않으면 탱킹을 주로 하다가 강폭화되면은 이 아우라 효과가 자동으로 꺼지고 다른 효과가 발동돼요. 버서커 개념이 그래요. 자, 그럼 턴 종료 버튼 눌러주시죠. 알챔님이 기다립니다. 네. 캐릭터를 움직이면 숫자가 떠요. 조음까지 움직여보세요. 5라고 뜨죠? 그렇게 거리 계산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기둥에 엄폐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시야가 가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적은 공격 굴림 하시면 원거리 공격 시 하시면 공격 굴림에 마이너스 2 페널티 받고요. 완전히 보이시는 적은 온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체미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는 대상은 척후병 1과 투석병 1 정도만 제대로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조음은 네, 척후병 1을 공격합니다. 척후병 1에게 정확한 죽음 효과가 걸렸어요. 네. 일단 이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만들어 둔 게 없어가지고 아이템 걸.
근데 시야에 없으면 당연히 주문도 못 넣죠. 지금 이동이랑 기본 행동 쓰셨어요. 신성의 합변도 기본 행동 아닌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알체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캐릭터 커서 올려보시면 AP라고 있죠, AP. 여기 액션 포인트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전투 중에 이 액션 포인트를 한번 쓸 수 있어요. 이 액션 포인트를 쓰시면 어떠한 행동이든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건 턴마다 찾는 건 아니고요. 두 번의 전투를 겪으면 제가 마일스톤이라고 드리는데 이때 AP와 DIP가 하나씩 충전됩니다. 참고로 이 AP는 전투 중에는 한 번씩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AP 누적수가 막 8개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전투에서는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네. 참고로 본인께서 쓰시는 이런 효과들은 본인들이 외워주시는 게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체님한테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릴 게고요. 지금 보시면 근접 폭발이라고 되어 있죠. 근접 폭발요. 잠시만요.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폭발은 벌스트로 번역을 했고요. 분출은 블라스트로 표현했어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알챔을 중심으로 세 칸 범위에 있는 모든 대상들 중에서 한 대상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라는 걸 저 파워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다른 분들도 이해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폭발은 벌스트고 분출은 블라스트예요. 그러니까 정만님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만님 같은 경우에는 강력 공격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맵툴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맵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거기 아이콘들에서 세 번째 거 템플레이트 툴즈라고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다시 6가지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필요 없고요. 뒤에 3가지만 쓰시는데요. 이렇게 알챔 같은 경우에 지금 벌스트 3이라고 했으니까 알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벌스트 3. 아, 이건 2군요. 벌스트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한 것은 Shift를 누르고 지금까지 그려졌던 그림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크기로 그림을 그리면 다 지워져요. Shift를 누르고 지금까지 그렸던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로 그림을 그리면 다 지워져요. 지워보세요, 한번.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근접이면 자신을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20칸 이내 폭발이면 20칸 이내 한쪽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폭발 범위를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블라스트는 보통 자기를 선택해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되도록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해보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알첸님, 네, 됐습니다. 자, 신들의 호의 효과, 누구한테였죠? 정마였나요? 네. 턴 넘어가고요. 쿠볼트 투석병은 민호강을 향해서 아니다. 쿠볼트 투석병은 자신의 손에서 라이터를 꺼내더니 라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그대로 민호광에게 던져요. 민호광은 불 맞는 돌에 그대로 어깨를 맞습니다. 민호광의 어깨에 불이 붙어요. 여기서 지속 피해라고 하는 건 본인의 턴에 이 데미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계속 본인 턴을 시작하면. 그리고 이 지속 피해를 해제시키려면 본인의 턴 끝에 내성 굴림을 시도해서 내성 굴림에 성공하면 이 해당 효과가 사라져요. 그리고 시프트 하고요. 한 칸 더 시프트 하고 턴 종료합니다. 조홍의 턴이군요. 네. 자, 파워 스트라이크는 프리액션이죠. 자, 여기서 나머지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행동들로는 opportunity 액션, 그래요? 프리액션 맞아요. 프리액션이에요. 이거 제가 고칠게요. 프리액션입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고쳐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opportunity 액션이 있고 immediate reaction, immediate interrupt, 프리액션, 노액션 이런 액션들이 있는데요. 프리액션, 노액션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 이런 프리액션, 노액션들은 발동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발동 조건이 되면은 자신의 턴이 아니더라도 그 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때리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opportunity 액션은 기회 행동이라고 해서 보통 기회 공격을 할 때 쓰는 행동을 기회 행동이라고 해요. opportunity 액션. 이해 가시나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immediate 액션은 역시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은 그때 즉 immediate, 즉시 반응을 하는 행동이에요. 이 immediate 액션은 리액션하고 interrupt가 있는데요. interrupt는 그 발동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발동되는 거고요. immediate reaction의 경우에는 그 발동 조건이 완료된 후에 발동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감은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opportunity 액션은요. 자신의 턴에 한 번씩 쓸 수 있고요. immediate 액션들, 그러니까 immediate reaction이나 immediate interrupt는 한 라운드에 한 번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턴이랑 라운드는 뭐가 다르냐? 각각의 캐릭터가 자신의 행동을 하는 걸 한 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캐릭터, 적과 아군 모두가 한 번씩 행동하면 한 라운드가 끝나요. 이니셔티브 창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모르시겠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한 라운드가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홍님 파워 공격을 하시고 파워 스트라이크를 쓰시면 돼요. 누굴 때렸죠? 코볼트? 초쿠병 1? 자, 그러면 알채님은 그걸 어필해 주셔야겠죠? 정확한 죽음 효과로 임시 체력을 주세요. 얼마를 줘야 되죠, 제가? 본인께서 알려주셔야겠죠, 요런 건. 본인 기술이니까. 치약 오니까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요.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자, 추가 데미지 더 들어가고요. 조홍은 알체메 마법으로 약화된 대상을 공격해서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임시 체력을 받지 못하도록요. 네. 아우라를 키시죠? 파워 스트라이크는 그 타격한 맞은 애한테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우라를 켜보시죠. 아우라. 그거 말고 아우라 버튼 있죠. 아우라 버튼. 있을 거예요. 제가 수비수의 아우라라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볼트 초크병은 다른 대상을 공격하면 역시 마이너스 2의 페널티를 받겠죠? 자, 좋습니다. 정말 턴이군요. 정말님 범위 공격 한번 써보시겠어요? 범위를 그려가지고 범위 공격을 한번 써보세요. 범위를 그려서. 범위를 그려보세요. 본인이 직접. 블라스트니까 블라스트 버튼 누르고 본인에서 숫자 5로 맞춰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블라스트 5잖아요. 분추로. 그래서 그려보세요. 직접. 이거는 본인께서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파일 에디트 맵에서 그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세 번째 걸 클릭하시고요. 거기서 블라스트 누르시고 정말을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5로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어렵나요? 파일 에디트 맵에서 보시면 아이콘 있잖아요. 거기서 세 번째 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서 다섯 번째 거. 네.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닐 텐데요. 다시 그려보세요. 이거 아닐 겁니다. 실수하셨어요, 이거 지금. 아, 그렇군요. 이건 지울게요. 숫자 5로 클릭하시고 숫자 5가 될 때까지 움직여 보세요. 숫자 5가 될 때까지. 많이 어려워하시네. 그냥 움직이시면 되는데 숫자 5가 될 때까지. 정만님, 네. 지금 블라스터로 그리신 거 이거
정만님 맞나요? 다른 분들은 일단 그리지 말아주세요. 일단 정만님이 맞는지 봐야 되니까. 지금 이거 정만님이 그린 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상이 적이니까 둘이죠? 그러면은 유혹하는 주기를 버튼을 누르고 타겟에다가 숫자 2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대상이 둘이니까. 범위 내의 모든 적이잖아요. 공격 기술이. 자,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정만은 바닥에서 한 상의 주기들을 소환해서 그대로 투석병들을 다 밀어냅니다. 얘는 기둥에 막혀서 안 밀려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정만님 쓰셨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린 범위 지워보세요. Shift 누르고 본인이 그린 범위를 덮을 정도로 크게 그려서 지우시면 됩니다. Shift를 누른 채 본인이 그린 그림을 덮을 정도의 크기로 그림을 그리시면 지워져요. 네, 그건 없군요. 그건 없어요. 자, 그러면 행동 이제 이동 간략 남았네요. 네, 다시 때릴 수 있어요. 범위를 그리셔야겠죠, 역시. 근데 범위 그려도 별로. 아, 네, 좋습니다. 공격 굴리세요. 둘 다 밀려날 칸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상은 빗나갔습니다. 자, 이동 간략 남았습니다. 네, 톤 종료 버튼 누르시고 코볼트 초크병이군요. 자, 초크병은 한 칸 시프트 합니다. 네, 발동. 네, 지금 쓸 수 있죠. 기회 공격을 유발했으니까. 네. 네, 하얀 버튼은 패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조홍님이 굉장히 잘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코볼트 초크병이 조홍을 무시하고 움직이려고 하자 갑자기 조홍의 아우라에 있던 초크병은 그대로 하얀 빛에 휩싸이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살갗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군요. 저주의 말을 내뱉으며 정말을 공격합니다. 이때 조홍의 아우라 범위 내에 있으니까 공격 굴림의 마이너스 2 페널티를 받죠. 그렇죠? 조홍님 효과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발동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런 식의 버튼 눌러가지고 어필을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래야지 제가 이해를 하죠. 아니면 제가 놓치잖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원래라면은 조홍의 전투 수호자 공격은 아우라 내의 적이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공격해도 발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홍은 아까 전에 제가 시프트 하면서 전투 수호자를 썼고 그러면서 오퍼튜니티 액션을 사용했잖아요. 오퍼튜니티 액션은 한 턴에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조홍을 무시하고 정말을 공격하더라도 조홍은 전투 수호자 공격을 한 번도 할 수 없겠죠? 이해 가시죠? 자, 공격 굴림에 마이너스 2 페널티 받고 공격하겠습니다. 정말을 공격합니다. 마이너스 2 페널티는 입력하겠습니다. 주사위가 잘 나왔군요. 그대로 정마의 어깨 축지를 찌릅니다. 창으로. 그리고 턴 종료할게요. 코볼트 투석병은 조홍을 향해서 역시 불꽃탄을 꺼내서 그대로 던집니다. 하지만
조홍은 방패로 불꽃탄을 튕겨내는군요. 민호광의 턴입니다. 지속 데미지 어깨 죽지는 불을 타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네. 돌격하시고요. 돌격이 바로 공격이 수반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돌격하시고 공격을 하면 이게 두 번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 한 번의 행동이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 보정치 넣은 건가요 지금? 보정치 안 넣었죠? 보정치 넣었어요. 플러스 2? 플러스에 보정치 넣었어요. 달렸어요. 잘하셨어요. 똑똑하시네요. 민호강의 대형 도끼가 그대로 투석병의 허리를 반쯤 동강돼 버립니다. 투석병의 허리에서 내장들이 마구 흘러나와요. 투석병은 곧 죽을 듯한 모습입니다. 스트라이커니까요. 자, 그러면 돌격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돌격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동 후 기본 근접 공격 밀어내기 자유 행동만 가능하니까 이제 다른 행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턴 종료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내성굴림 14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했죠? 지속 데미지 풀립니다. 내성굴림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이러니까. 알체메 턴이네요. 코볼트 투척병 2는 역시 라이타이어를 꺼내서 돌에 불을 붙이더니 그대로 다시 민호광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민호광은 불타는 돌을 도끼로 쳐냅니다. 턴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공격하시면 기회공격 내주겠죠? 참고로 조홍은 기회공격 시에 발동되는 그 패시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필을 하시면서 기회공격을 돌격을 해보세요. 네. 그럼 저는 기회공격을 하는데 공격 굴림에 마이너스 2 페널티를 넣겠습니다. 기회공격 하겠습니다. 조홍은 코볼트가 자신의 허점을 찔러오는 것을 가볍게 방패로 막아내면서 코볼트 투척병에게 달려갑니다. 맞죠? 돌격 버튼 누르시고 이동하시고 공격 굴림에 플러스 1 더하시고 기본 근접 공격 하시면 돼요.
공격 끌림에 플러스 1 더하시고 종의 바스타드 소드가 그대로 투석병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공격하시면 공격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역시 돌격 이후에 다른 행동은 하실 수 없으니까. 네. 참고로 정만님, 원거리 공격 역시 인접한 상태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시면 인접한 적에게 기회공격 내줍니다. 하지만 근접 폭발이나 근접 분출 같은 공격은 원거리 공격을 내주지 않아요. 정만님 계신가요? 네.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건 눌러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캐릭터 제가 광고글을 했잖아요. 광고글. 그 광고글에 보시면 제가 캐릭터 소개글에 링크 달았잖아요. 링크요. 거기 링크 들어가시면 거기 파워를 제가 다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데미지까지는 제가 거기 표시가 되도록 신경을 만들어서 쓰진 않았거든요. 그건 너무 복잡해져서. 네. 범위 그리고 쓰시면 되겠죠? 자, 보십시오. 정마님 10칸 이내 영역 폭발 1이죠? 10칸 이내는 기준점을 10칸 이내로 한 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접 폭발이면 무조건 자신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지만 10칸 이내니까 10칸 이내에 아무 칸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칸을 중심으로 영역 폭발 1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10칸 이내에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원거리 공격으로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격을 쓰시면 정마님에게 인접해 있는 코볼트에게 기회공격 찬스를 내주게 돼요. 이해 가시나요? 네. 참고 지금 이렇게 범위 그리신 건가요, 지금? 이 범위 그대로 가시나요? 그럼 본인도 공격 대상에 포함되잖아요. 지금 자폭 공격인데 이러면? 범위 내 모든 대상이잖아요. 네. 시프트를 하시고 원거리 공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시프트가 있잖아요. 시프트를 해서 적과 거리를 띄운 다음에 원거리 공격을 시프트 하면 기회 공격 안 당하잖아요. 네. 한 칸 이동하시고 네. 좋습니다.
흑조병이는 매직 미사일을 어깨 축지에 살짝 맞았지만 코웃음 치면서 정말을 비웃습니다. 그딴 마법으로 날 쓰러뜨릴 수는 없다. 패기가 넘치는 코볼트군요. 자, 시프트 이동 행동 쓰셨고 기본 행동 쓰셨네요. 마이너 액션만 남았네요. 도치아버님. 네. 척후병은요, 끈질기게 정말을 쫓아갑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녀석을 때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정말을 향해서 창을 찔러요. 정말은 다시 한번 창이 찔립니다.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민홍왕의 거대한 도끼가 조홍의 방패를 뚫고 그대로 조홍에게 일격을 날립니다. 조홍은 그대로 쓰러지고 의식을 차리지 못해요. 참고로 이렇게 쓰러지면 치유 마법을 쓰거나 포션을 먹이거나 인접해서 본인들께서 스킬 창에 있는 힐 체크를 하셔가지고 조홍의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조홍의 상태가 안정화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힐 체크를 하시거나 포션을 먹이거나 치료 주문을 쓰셔가지고 조홍의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참고로 조홍은 이렇게 빈사 상태가 되면 자신의 턴마다 내성굴림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성굴림을 자신의 턴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총 3번 실패하시게 되면 죽어요. 자신의 턴마다 쓰러졌을 때 내성굴림 실시합니다. 참고로 그런데 내성굴림을 실시할 때 19, 20이 뜨면 바로 의식을 회복하고 HP가 회복됩니다. 19, 20이 뜨면요. 다이스 갓이 살려줄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더해도 돼요. 인간들은 다 인간 종특이에요, 저게. 민호 빼고 다 인간이니까. 턴당이 아니죠. 조우당이잖아요, 조우당. 인카운터. 한 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을 때 한 번. 이 전투 안에서. 자, 그럼 민호강님. 이제 마이너 액션 이동행동 남았네요. 알체님 기다리시네요. 이동했고요. 마이너 액션 남았는데요. 아, 참고로 잠시만요. 민호광님, 본인 절명의 인격 썼을 때 절명의 인격 다시 한번 써보시겠어요? 절명의 인격 다시 한번 써보세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버튼을 그 인카운터 파워랑 데일리 파워는 한번 누르면 색깔이 옅어지죠? 여기에 한번 공격 썼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썼다고. 매크로에서. 그걸 한 번 더 다시 누르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초기화 시켜서 다시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절명의 인격에 태초라는 키워드가 있죠? 자, 그리고 그 강분, 민호강, 강전사 분노 파워 눌러보세요.
태초 파워를 썼기 때문에 강폭화 되겠죠? 그리고 아우라 효과는 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자, 그러면 간략 행동만 남았네요. 간략 뭐 쓰시나요? 아우라 근데 쓰실 수 없어요 이제. 알체님 턴입니다. 스페이스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을 고정할 수 있어요. 네, 이동하셨고요. 아직 안 죽었어요. 참고로 저거 지금 쓰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하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 한 라운드가 6초예요. 6초. 지금 여러분들 전투가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금 18초 동안 전투를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죽은 못 쓰죠 다시. 왜냐면 인카운터 파워가 한번 쓰셨잖아요. 네. 네. 셀프요? 셀프가 누구예요? 아군 하나라고만 되어 있네요. 근데 셀프면 아니 이 데미지는 일단 줘야 되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알체님 일단은 신성의 하엽을 쓰시려면 타격 대상을 먼저 정하셔야겠죠. 어느 코볼트요? 둘 다 코볼트인데. 알챔의 성표에서 하염이 나와서 그대로 투척병을 깨뚫습니다. 그리고 조홍에게 임시체력을 주는 건가요? 하지만 임시체력은 깨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니까. 인접한 대상한테만 쓸 수 있습니다. 포션을 먹이거나 치료를 힐체크를 하시려면 인접한 대상에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기계 공격하세요. 정화님도 기계 공격하시고요. 기계 공격은 기본 근접 공격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민호광님은 지금 1D8이잖아요. 강전사의 분노가 켜졌기 때문에 여기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마도 단검으로 가볍게 찌르네요. 도망갑니다.
이렇게 전투가 끝났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전투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전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짧은 휴식은 게임상 시간으로는 5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 짧은 휴식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인카운터 파워가 다 재충전되고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던 효과들이 다 초기화됩니다.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줘서 초기화해야 돼요. 버튼 초기화 색깔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HS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종이 아까 전에 원래라면 데미지를 엄청 입었잖아요. 이렇게 이때 조홍이 선언하는 거죠. 힐링 서지를 쓰겠습니다. 조홍 힐링 서지 몇 개 쓰실 건가요? 자, 그러면 하나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HP 상황에 따라서 힐링 서지를 짧은 휴식 동안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짧은 휴식 말고도 힐링 서지를 전투 중에도 한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투 중에 한번 쓰는 건 인카운터 파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투 중에 힐링 서지를 쓰시면 이 전투 중에 힐링 서지를 쓰시는 걸 인카운터 파워로 생각하시고 행동은 스탠다드 액션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투 중에 힐링 서지를 쓰는 걸 세컨드 윈드, 재기의 바람이라고 해요. 재기의 바람.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투 중에 재기의 바람 쓰시면 자신의 턴 시작까지 모든 방어에 플러스 2 보너스도 받아요. 자신의 다음 턴 시작까지. 네, 서지는 따로 스킬 없어도 쓸 수 있고요. 참고로 쉴 때 알챔이 자신의 치료 주문으로 상대방을 치료해 줄 수도 있죠. 아니, 상관없어요.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쓰는 거니까. 휴식 중에는 2번 쓸 수 있어요. 2번. 왜냐면 조우당 2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개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전투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셨어요. 특별히 해보면서 네. 그렇죠. 네. 다른 캐릭터 체력은 볼 수 있잖아요. 표시되잖아요. 안 보이나요? 일단은 그럼 안 보이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0분에 다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할까요? 좀 오래 걸렸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